허브의 특성을 활용, 허브에는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요. 부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허브는 향신료 또는 양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념으로, 향신료로 이용하는 생강, 진저, 또 계피, 시나몬 이런 같은 것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없다면 에센셜 오일이 될 수가 없죠. 또 허브는 관상용 식물로도 이용하고요. 허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리 인체 내에 약간 이제 그 주의사항에 뭐 기존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안 맞는 그런 허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다루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의 특성 선택 방법인데요. 에센셜 오일은 다 각각의 고유한 그 이름이 있어요. 학명이라 그러죠. 오리진 네임.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도 각각의 그 이름을 갖고 있듯이 에센셜 오일도 각각의 학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생산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을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에센셜 오일도 추출 방법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이 품질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또 에센셜 오일의 용기. 이 말은 왜 나오냐면요.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이 열과 빛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열과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해야지만 더 보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용기를 확인해야 되고요. 에센셜 오일을 손등에 떨어뜨려 보고 문질러 향을 맡아볼 수도 있고요. 에센셜 오일을 알코올과 물에 섞어 봐서 예, 비중이라든가 오일의 어떤 퀄리티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섞은 후 에센셜 오일의 점도를 또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또 그 외에는 좀 더 전문적인 가스 크로마토라피를 이용해서 성분과 그런 것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 오일의 어, 사용법이에요. 에센셜 오일 사용법 첫 번째 흡입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티라이트를 켜서 여기 좀 따뜻한 물이 담긴 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흡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습식 흡입법이라고 하는데 흡입법은 크게 건식과 습식을 나눌 수가 있어요. 건식은 우리가 이제 손수건등에 떨어뜨려 맡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아로마 그 방향 석고 있잖아요. 석고를 만들어서 그 몰딩 나온 석고에다가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자동차 안이라든가 공부방 이런 데 떨어뜨려서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습식은 이렇게 직접 이제 초를 이용해서 티라이트를 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따뜻한 볼에 에센셜 오일을 물 위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흡입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이 그림에 나온 사진은 에센셜 오일을 이제 습식으로 흡입하는 방법이죠. 다 좋은데 이 눈을 좀 이렇게 감고 활용하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눈을 뜨면 눈 점막에 에센셜 오일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에센셜 오일을 흡입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스팀법이에요. 아까 그 흡입법의 습식 흡입법의 좀 더 강력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뜨거운 그 대야라든가 이런 큰 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한 서너 방울 떨어뜨리고 수건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에센셜 오일이 날아가는 것을 좀 공기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근접 그 공간 안에서 에센셜 오일을 코나 또 호흡기 계통, 폐를 통해서 흡입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주로 이제 호흡기 질환에 감기가 걸렸거나 뭐 목이 부어서 아프거나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예,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포법이 있는데요. 수포법은 어,
냉스포와 온스포가 있어요.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냉스포는 인제 갑자기 발을 접질렀다거나 막 급하게 막 부어오를 때, 예, 급성 그런 질환일 때는 냉찜질을 해 줘야 되고요.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만성적인 질환에는 따뜻하게 온찜질을 통해서, 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인제 수욕법인데요. 수욕에는 인제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담그는 것을 앉을 자를 사용해서 자욕이라 그러고요. 또는 인제 목욕하는 방법에는 반신욕, 전신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무릎 이렇게 아래에 있는 종아리 부분을 담그는 족욕법이 있어요. 족욕법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먼 곳이 인제 발이거든요. 그래서 말초 순환을 통해서 인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특히 뭐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한테도 좋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운전을 하고 와서 발에 인제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인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용은 인제 치질이 있다거나 또는 여성들의 냉대야라든가 생식기 질환에, 예,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고요. 인제 목욕법은 전신욕과 반신욕이 있는데요. 좀 가슴 아래까지의 반신욕을 할 때는 쪼끔 한 42도 약간 뜨거운 물로 할 때는 저기 반신욕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피로 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가슴 위까지 담그는 전신욕은 한 38 도에서 9 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소금이나 알코올 같은 데다 이렇게 희석을 해서, 예, 그래서 인제 이용하면은 어 인제 몸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 지방 같은 게 빠져나가고 하면서 피로 회복에 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체중 관리할 때도 반신욕과 전신욕은 좋은 그런 효과를 보는 사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사지법인데요. 마사지법은 우리가 인제 아로마 테라피 흡수 방법에서도 마사지법, 피부를 통한 흡수, 코를 통한 흡수, 폐를 통한 흡수, 입을 통한 흡수, 4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인제 피부를 통한 흡수법이죠, 마사지법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제 우리 몸에 릴렉싱 해 주는, 그 사람의 손길이 닿는 손 자체 내에서 수기호흡에서 오는 효과도 있고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또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이타민, 미네랄 같은 피부에 유용한 성분들이 또 흡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인제 일반 오일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섞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면,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자체가 우리 몸의 신경계, 호르몬계, 내분계를 다스려서 내면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근육에 이렇게 뭉친 근육에 젖산이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일반적인 오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3배 정도의 효과가 더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사지 같은 동작을 뭐 어 6 번을 해야 되는 동작을 3 번만 해도 6 번을 한 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상승 효과를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가글링 도포법 뭐 이런 것들인데요. 도포법은 아까 냉수포, 온수포와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글링은 인제 우리가 입에 인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구강 청정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감기가 걸려서 인제 후두나 편도선이 부어 올랐을 때도 하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소금에다 에센셜 오일을 서너 방울을 떨어뜨려서 희석을 해서 입 전체에, 예, 오일 저기 가글링을 통해서 인제 입 전체에 인제 세균과 바이러스도 좀 죽이고요. 그다음에 편도가 부어 있는 곳에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는 그런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우리가 이게 천연에서 가져온 그런 요법이 인제 아로마 테라피지만 엄격하게 사용 기준은 있다는 거죠. 일단 피부에 희석하지 않는 오일 사용을 금합니다. 모든 에센셜 오일은 100% 원액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특히나 금하고요. 유일하게 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예외적인 오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라벤더와 티트리입니다. 이 라벤더와 티트리는 뒷부분에 그 오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수한 오일만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 아로마 테라피 요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재배했냐에 따라서 어 오가닉 예 그쵸. 유기농으로 재배된 오일이 좋고요. 만약에 인제 합성 오일 같은 경우는 좋은 오일을 우리 인체 내에 사용해서 효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오일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제 민감성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겨드랑이 안쪽이나 요런 데다 쪼끔 발라서 부어오르거나 민감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100명 중에 1명 중 오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인제 예전에 살롱을 운영할 때 이 알러지 테스트를 안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분이 인제 알러지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뭐 얼굴이고 이런 데가 굉장히 부어올라서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알러지를 위해서는 꼭 테스트를 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강강성에 대해 주의해야 됩니다. 햇볕에 대한 거죠. 민감성을 나타내는 것이 강감성인데요. 특히 인제 감귤 계열 계통, 시트러스 계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햇볕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햇볕 알러지가 없는 사람도 이 오일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낮에 뭐 바르고 나간다나 하면은 이거 피부 자체가 착색이 된다거나 부어오르거나 가렵거나 뭐 이런 강강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제 시트러스 오일 계통 같은 경우는 "햇볕이 있는 낮 동안의 사용은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에센셜 오일은 모두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 어린이들이 손에 닿는 곳에 뭐 어머님들 그 화장대나 이런 데 에센셜 오일을 넣어 두고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보통 5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병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 어린아이들이 이걸 눈에 넣어 본다거나 또 열어서 맛을 보거나 뭐 이러다가 해서 눈에 들어가면은 눈 점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흐르는 물에 빨리 씻어내고요. 또 집에 우유가 있으면 눈에다가 우유를 부어 주면 우유 자체가 인제 그 유화 역할을 해서 눈 들어간 것에 인제 오일을 희석해 주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거즈로 눈을 이렇게 봉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하게 좋은 방법이고요.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요. 성인의 그 양의 3분의 1, 2분의 1 양으로 용량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인제 약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른이 먹는 약을 그대로 어린이에게 처방을 하면은 과용량으로 아이들에게도 부작용이 있듯이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로마 테라피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의 절반에 가까운 양 아니면 3분의 1 양으로 사용해야지만 어린이에게 독성이 없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이러한 그 용량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아까 아로마 테라피 사용 방법에 먹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먹는 것은 우리 내장기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점막 손상이라든가 또 얼마나 퓨어한 오일이 아닐 경우는 우리 인체에 나쁜 독성을 남기기 때문에 먹는 방법은 되도록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덟 번째, 노인 회복기 환자나 천식이나 간질이나 심장 질환자는 또 주의를 요합니다. 또 여덟 번째, 임신하거나 특히 3개월 이내에는 유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3개월 전에는 에센셜 오일 사용을 금하고요. 이제 4개월이 좀 넘어서 안정기가 접어들었는데 입덧이 심하다. 이럴 때는 뭐 페퍼민트 오일 향을 좀 맡으면 울렁거림이라든가 입덧을 약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개월 이전에는 에센셜 오일 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열 번째, 피부나 흡입으로 오일이 오래 노출되면 또 용량을 또 많이 사용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 노출이 되면 또 두통이나 피부 자극, 불편한 그런 감정 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그 사용 기준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의 보관 방법이에요. 에센셜 오일은 열과 빛으로부터 차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과 빛으로부터 식물에서 가져온 오일이기 때문에 거의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그 오일 종류에도 캡슐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감마 리놀렌산, 그래서 달맞이유 같은 경우도 캐리어 오일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먹는 그 식물성 오일로 나와 있는 달맞이유도 왜 캡슐에 쌓여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산화가 부패가 덜 되기 때문에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기라든가 열과 빛으로부터 잘 차단을 해 줘야지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캐리어 오일이나 에센셜 오일도 식물에서 가져온 역시나 그 불포화 지방산에 다 포함되는 오일들이기 때문에 열과 빛으로부터 차단을 시켜 줘야 됩니다. 또 잘 보관하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시트러스 오일은 저장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대부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금 오래 사용이 가능한 오일은 프랑켄센스, 미르, 샌달우드, 베티버, 파출리. 예, 이게 좀 오일 속도가 휘발 속도가 조금 굉장히 무거운 그런 오일들이죠. 그런 오일들이 저장 기간도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 오일은 또 신선함을 유지시켜 주어야 되고요. 또 여섯 번째,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화장품에 인제 소량이 들어가면 항산화제 역할도 되고요. 또 비타민 E가 다량으로 들어가 있으면 피부 제품에서도 노화를 예방합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E는 그리스어로 자손을 낳다 이런 의미라는 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E의 다른 이름이 토코페롤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는 노화 뭐 저기 어 이런 쪽에 예 재생 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성분인데요. 대부분 캐리어 오일에 이런 비타민 E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비타민 E 자체내도 화장품 우리가 만들 때 항산화제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대부분의 그런 수개월 동안 사용할 그런 에센셜 오일들은 좀 보관해서 잘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캐리어 오일은 냉장 보관이 바람직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캐리어 오일 중에도 또 이렇게 왁스 성분이 들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온도 이하에는 굳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왁스는. 그래서 호호바가 대표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는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됐다가 겨울이 되면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도 딱딱하게 고체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것이 인제 왁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호호바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8도씨 이하의 온도로 낮아지면은 왁스 성분처럼 왁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체 상태로 굳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고는 인제 그래서 쪼끔 그래서 호호바 오일이 보존 기간이 길고요. 나머지 그 캐리어 오일들은 산화나 부패가 쪼끔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색병에 반드시 마개를 덮어서 찬 곳에 보관하고요. 또 뭐 화장품 전용 그런 냉장고에 넣어 두면 더 좋고요. 또 혼합 오일, 아로마 오일과 캐로 오일을 브랜딩해서 섞은 오일들은 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내에 모든 그런 브랜딩 오일은 사용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에센셜 오일의 인제 추출 방법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크게 수증기 증류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냉압착법, 용매 추출법, 냉침법 이렇게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이 증류법은 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증기 증류법이라도 하고요. 예, 각각 하나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증기 증류법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뜨거운 불을 이렇게 떼는 거죠. 장작을 떼거나 뭐 어떤 뭐 가스를 이용하거나 열을 이용해서 불을 이렇게 떼면 물이 막 끓겠죠. 100도씨 이상으로. 끓으면은 이 물이 인제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로 막 기화가 되면서 위에 있는 이 허브류의 이 식물에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을 뜨거운 수증기압이 그 안에 있는 에센셜 오일을 잡아 뽑습니다. 뽑으면 이게 이 에센셜 오일이 뜨거운 수증기랑 같이 날아가면서 요렇게 해서 콜크를 통해서 비커에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 비중의 차이에 의해서 물은 가라앉고 오일은 위에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제 콜크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만 순수하게 분류하는 것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고요. 이 밑에 있는 남아 있는 그 워터에도 인제 에센셜 오일의 그 허브의 그 유용한 성분들도 녹아나 있습니다. 이 워터는 인제 플로랄 워터라 그래서 인제 화장품 만드는 스킨이라든가 화장품에 인제 물에 대한 베이스로 사용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먹는 음료라든가 뭐 이런 것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된 오일과 워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전용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데요. 장점은 대량으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출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뭐 줄기나 뿌리나 잎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이 방법으로 추출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허브의 꽃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꽃은 열과 빛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수증기압으로 잡아 뽑아서 하면은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추출하기는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즈를 이렇게 추출하면 이렇게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로즈 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 중에서 로즈라는 에센셜 오일을 샀는데 로즈 오토라고 명명이 되어 있다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방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쪼끔의 그런 품질 자체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냉각 압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인제 무쇠 무쇠 인제 누름판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귤이라든가 레몬이라든가 뭐 자몽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트러스 계열 있잖아요. 요런 것 등을 껍질을 여기다 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제 이걸 돌려서 핸들을 돌려서 무쇠판으로 눌러서 인제 여기 오일하고 즙하고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제 귤 같은 거 먹을 때도 먹고 나서 우리가 장난으로 껍질 막 누르면 톡톡톡 뭐가 이렇게 과즙이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향이 막 이렇게 발산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인제 추출되는 것이 아로마 오일이에요. 그러면 열과 인제 여기서 인제 오일하고 물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걸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물과 오일을 분리해서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냉각 압착법에 의하고 대부분의 시트러스 계열 에센셜 오일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 오일을 보면 오렌지가 있고요. 레몬이 있고요. 그레이프 프루츠, 라임, 만다린, 버르가못, 예, 베르가못이라고 하고 버가못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방법의 감귤류 계열의 그 오일들은 대부분 그 냉압착법, 또 압착법이라고도 하죠.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벤트 추출법인데요. 이 한기식물을 휘발성 유기용매를 이렇게 넣으면은 핵산과 에타르 같은 걸 넣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과가 돼서 이게 농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왁스 성분하고 뭐 이렇게 오일 성분이 콘크리트처럼 고용화되게 이제 덩어리가 되죠. 이 덩어리화 된 거를 2차 유기용매인 메칠 알코올을 넣어서 오일만 분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얻은 것이 앱솔루트. 그래서 아까 이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그 로즈 오토라고 했잖아요. 이가 솔벤트 추출 방법은 열을 가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꽃잎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을 추출할 때 보통 이제 솔벤트 추출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오토를 로즈 오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솔벤트 추출법으로 추출한 로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뭐 1ml에 25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추출하는 것이 오리지널로 꽃잎 계열의 에센셜 오일을 품질성 높게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엄프라지, 냉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대에 많이 근대 시대에 많이 사용하고 요즘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인데요. 유리판 위에 라드라는 동물성 기름을 쭉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 계열을 쭉 올려놓습니다. 그럼 24시간이 지나면 그 라드라는 동물성 기름 위에 꽃잎에서 추출된 오일이 흥건히 이제 이게 배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뭐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엄프라지, 냉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뭐 만약에 그 유리판에다 올려서 그런 반복된 작업을 36번을 했다. 그러면 뭐 36 포머드, 또 24번을 했다. 그러면 24 포머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넘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에센셜 오일이 품질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로즈라든가 자스민이라든가 일랑일랑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오렌지에 추출한 오렌지의 꽃에서 추출한 레놀리 예, 이런 것 등은 보통 아까 먼저 말씀드린 용매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추출법에 솔벤트 추출법 그다음에 엄프라지 이런 추출법들은 주로 열과 빛에 불안정한 꽃잎 계열 에센셜 오일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센셜 오일의 휘발 속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에센셜 오일은 주로 이제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휘발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휘발성 때문에 휘발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향치를 맡아봤을 때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 노트 이렇게 나누는데요. 어떤 향을 맡았을 때 24시간 안에만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탑노트라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은 향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우리 몸에 적용이 되고 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강하게 되지만 그 지속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내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향을 했을 때 2 내지 3일 정도 지속되는 거는 이제 미들노트, 뭐 허브 계열이, 그린 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은 베이스 노트에서 추출한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 대부분 우드 계열이나 뿌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일주일 정도 이상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 에센셜 오일의 어느 향이 지속 속도에 따라서 휘발 속도에 따라서 탐, 미들,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탑은 아까 뭐 하루 종일 24시간 뭐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가장 길 때를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뭐 떨어뜨렸을 때 보통 2시간 이내에 향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 24시간이고요. 2시간 이내 정도로 유지되는 그런 속도를 가진 향들을 탑노트라고 하고요. 미들노트는 뭐 2, 3일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가장 근접하게 지속되는 시간은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스민이라든가 로즈라든가 후루랄, 허브 계열, 예, 요런 계열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노트는 휘발 속도가 가장 늦은 거죠. 뭐 6시간 이상이나 일주일 이상도 최대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과 정신을 집중 강화시켜주는 그런 오일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수목이나 스파이스 계열의 그런 향들이 베이스 노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샌달우드, 뭐 시더우드, 뭐 이런 거요. 우드 계열, 그 다음에 뭐 스파이스 계열에 속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오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만약에 향수를 만든다 할 때는 탑, 미들, 베이스가 고르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이제 탑노트 향이 탁 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들노트가 어느 정도 은은하게 향이 유지되고요. 마지막에 잔향으로 오래 이제 쭉 깔아지는 거는 베이스 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배합률은 나는 이제 뭐 탑노트가 좋다 그러면 50% 인상을 탑노트로 하고요. 베이스를 뭐 30%, 그 다음에 베이스 노트를 2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1대1 대1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향수를 만들 때 그 향의 그 배합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노트가 고르게 들어가는 게 그 향수의 지속력을 높이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별 주요 에센셜 오일을 살펴보면요. 탑노트는 감귤 계열이나 민트 계열들이 많고요. 탑노트에는 베르가못, 오렌지, 레몬, 페퍼민트, 일랑일랑, 유칼립투스, 바질, 티트리, 그레이프 후르츠, 그 다음에 타임 등이 있고요. 미들노트에는 꽃이나 허브 계열이라 레놀리, 클라라 세이지, 제라늄, 로즈, 자스민, 로즈메리, 휘숍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베이스 노트에는요, 수목이나 스파이스 계열에 있는 속하는 에센셜 오일로 샌다로드, 패츄리, 프랑켄센스, 베티버, 벤조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 휘발 속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계열에 따른 분류는 다음 시간에 다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